재무부장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오전 2시 26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5대 뉴스로 추려드리고 관심 종목, 급등할 만한 관심 종목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의사항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한 건 처음이죠. 근데 그만큼 최근에 굉장히 과열 구간이다. 1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무려 19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스닥 기준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만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은 코스닥 엄청나게 과열된 걸 알 수 있죠. 마치 코로나 초창기를 보는 듯 합니다. 그만큼 현재 굉장히 과열 상태고, 코스피를 기준으로 한다면 2500을 장중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크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은 사실 챗 GPT가 그 매수세를 좀 지지하고 있는 편이죠. 외국인 매수세를 끌고 있는데, 그 외국인 매수세도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시작되는 순간 하락이 시작된다. 그 변곡점은 CPI 발표 다음 주에 있죠. 또는 MSCI 리밸런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변곡점으로 인해서 완전히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주의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일단 최근에 다들 알다시피 챗GPT, 저도 챗GPT를 1월 초부터 말했죠. 1월 초부터 말했고, C랩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종목들은 물론 2배 이상 다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처럼 사실 뭐 과열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투자 경고, 투자 주의, 투자 뭐 하여튼 그런 페널티들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순환매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2021년도 메타버스 때랑 상황이 똑같다. 그때도 페이스북 다들 아시죠? 메타 플랫폼스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마치 삼성전자가 뭐 삼성 AI로 또는 그냥 AI로 바꾼 것처럼, AI 플랫폼스로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메타버스라는 신세계가 올 것이다. 모든 회의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한다. 뭐 새로운 가상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매일 떠들고 증권사 레포트들도 매일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었죠. 이미 그때는 사실 코로나 하락이 시작된 이후였거든요. 2021년 11월이었기 때문에. 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잘 됐죠. 그러면서 또 XR, 뭐 VR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초창기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주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바이브 컴퍼니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넥스터를 비롯해서 나중에는 NFT 종목들, 뭐 서울 옥션을 비롯해서 또 P2E, 뭐 위메이드 맥스, 컴투스 홀딩스 이런 게임주들 모두 다 폭등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결국엔 이렇게 됐죠. 현재 3분의 1 토막이 다들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11월 18일에 주식 토론방, 그 당시에도 한 400분 정도 계셨었는데, 제가 분명 덱스터 끝물이다.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때도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증권사 리포트에서 덱스터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사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날 고점 찍고 최고점 찍고 19일부터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려 3개월 동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한 70%가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도 그 주가는 여전히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AI 관련된 주들도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빅스비 관련된 주까지도 확장이 됐죠. 그래서 뭐 교육, 의료 모든 분야로 다 확장돼서 이제 상당히 과열된 상태다. 그래서 현재는 투자 경고, 투자 주의에 받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 투자 경고 한번 받고 나면은 아무래도 모니터링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세력들이 매집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하락 시그널이 감지되면 저도 물론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위기에 스스로 손절하고 대응할 줄 아는 방법도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하락 시그널은 이런 것들이죠. 투자 경고, 투자주의, 투자 위험 이런 종목들은 절대 거들떠보지도 말고, 특히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러고 나서 반등한 종목들도 있어요. 뭐 11선이나 21선 때 반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확률에 베팅하기에는 현재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기초적인 거 말씀드렸었고요. 오늘도 매매방 결과, 오늘은 제가 농장에 있는 날이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날이어서 오늘 저도 이제 매매를 별로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월요일에 제가 스윙 종목 에코프로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에 실적주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신고가 가고 나면은
신고가 6% 남았을 때 제가 145,600원대 공유해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30%가 올랐죠. 지금 4거래일 동안. 어제도 약 10%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 자율주행주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AI 관련된 주가 자율주행주까지 순환매 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공유했었던 종목들 중에 인포뱅크나 MD스테이크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도 인포뱅크가 30%가 더 올랐죠. 그다음에 어제도 장중에 17%까지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AI 교육주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어제죠. 어제 3%에서 12% 장 전에 공유해드렸었고, 튀르키예 재건주도 장 전에 공유해드렸고 3%에서 한 8% 정도 급등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매매를 몇 종목 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두 번 매수매도해서 4% 정도 수익 내서 이렇게 됐고, 모아데이터 뭐 남성 정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한 1,1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AI 관련된 주 비중을 점차 줄여가고 아직 좀 덜 오른 섹터로 옮겨가던가 아니면 아예 실적주로 옮겨가던가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황 빠르게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읽고 시황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 오늘 또는 다음 주 월화수 중에 2,500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2,600, 700 가는 게 아니라 2,500 중반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없죠.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00대 초반 또는 2,300대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뭐 2,200, 2,100 이렇게 전저점을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정 박스권을 좀 이루고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나 불확실성이 다 좀 제거된 그 순간에는 그래도 한 2,500, 600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 정도 어쨌든 올해 전망을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그 정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으로 코스피 5일선 이탈 시 비중 50% 줄이고 20선 이탈 시 100% 현금 보유,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큰 손실 없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2,500을 5번이나 돌파 시도했는데, 어쨌든 장중에는 돌파했지만 지금 못 넘은 게 2022년 11월부터 보면은 거의 한 5개월 정도 한 번도 2,500을 돌파를 종가 기준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냥 너무 단기간에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 현재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들어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매일 뭐 10거래일, 1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순매도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비중 조절을 외국인들도 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시황을 정리해 보면은 코스피는 보합 마감, 코스닥도 보합 마감이 됐죠. 그나마 전약 후강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나스닥이 정강 후약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세, 물론 V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에 있는 지금 현재 어제는 구글이 7%대 폭락이 나왔고 AI 관련된 주가 현재 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7, 8% 정도. 그래서 C3 AI든지 사운드 하우스 AI들이든지 그런 종목들이 7,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하락폭을 좀 줄여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런 종목들도 단기간에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은 충분히 뭐 보통 조정 오면 30% 정도 가격 조정은 오죠. 그럼 고점 대비해서 3, 40% 정도 빠지면 회복되려면 50%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50%가 올라야지만 본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독특했었던 게 2차 전지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저도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매매를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나노신 소재도 52주 신고가, 에코프로는 3일 전부터 계속 매일매일이 52주 신고가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어쨌든 신고가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테슬라의 호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머지 AI 관련된 주들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배터리 주들이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지난주부터는 배터리 관련된 주들도 좀씩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험성은 실적 시즌 종료가 임박해 오고 있죠.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할 만한 재료가 없다.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또는
MSCI 리밸런싱에서 종목들이 좀 빠지게 되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어쨌든 시장을 다시 하락세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5대 뉴스 살펴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제가 좀 전에 확인했을 때 장중에 212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68%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료는 3월 1일에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한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테슬라가 주가 3개월 만에 200달러를 회복. 그래서 올해 이거 어제 기사인데 올 들어 63%인데 지금 오늘도 5%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한 68% 정도 상승하고 있고 보시면은 중요한 건 이 내용이죠.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하면 8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서 6개월 만에 최장 랠리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3월 1일에 투자자의 날에서 발표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도 테슬라가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보시면은 3월 1일 마스터 플랜 데이 때도 일단은 1차, 2차 때도 굉장히 큰 플랜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1차 때는 모델 3와 모델 S를 내놨고 2차 때도 뭐 자율주행 기술 이런 거에 대한 구상 3차 때도 일부 구상은 현재 됐지만 어쨌든 스페이스 X라든지 보링 컴퍼니 사업 계획 이런 것들도 포함될 것 스페이스 X에 대한 얘기들도 하니까 이건 항공우주에 대한 재료들도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들 보시면은 에코프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신고가 흐름이 있는 신고가 흐름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나는 오늘 신고가 흐름이 나온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곧 신고가 흐름이 나오죠.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도 이번에 호실적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실적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모셔널 CEO 만나서 자율주행 상용화 논의 뭐 큰 재료는 아닌데 보시면 현대차 합작 자율주행 전문기업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파격적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료로 미래차 3강에 도전한 정부 올해에만 5천억을 투입하겠다. 중요한 건 보면은 여기에 뭐 배터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한데 보시면은 안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2027년까지 1,383억 원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도 있죠.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 확보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 재료로 보시면은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물론 대형주긴 한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고점 대비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현도웨이토브도 마찬가지죠. 대형주인데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고요. 아 중형주죠. 중형주 현대오토에버는 그리고 인포뱅크도 상한가 이후에 지금 오늘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 칩스앤 미디어, MDS, 테크 나머지에도 뭐 모트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5종목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뭐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 리스크를 감수할 분들은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종호 장관이 상반기에 누리호 발사를 오늘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I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A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거 외에도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다음에 우주 전용 펀드 조성, 그다음에 올해 안에 항공우주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관련된 제도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스페이스X라든지 웨넵이라든지 이런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재료들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항공우주 관련된 재료들도 보셔야 됩니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호실적이 나왔죠. 호실적 나오고도 한 4, 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세트레가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52주 신고가 흐름이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AI 그룹들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나마 AI 쪽에서는 이제 교육과 이제 의료 정도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의료 관련된 재료가 좀 나와서 좀 소개해드리면은, 뭐 AI 의료, 선봉해성 카카오 헬스케어가 인공지능을 모은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들이 관련된 AI 전문가 채용을 늘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료 영상, 개인 건강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의료 AI 관련된 주들 딥노이드, 뷰노, 루닛, 이루다, 미래컴퍼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 오늘 공시가 좀 나왔죠. 그래서 하이브가 SM 지분 인수 검토 중. 그래서 현재 뭐 제가 이틀 전에 소개한 것처럼 이수만 대주주 SM 지분이 18.46%, 카카오가 9.05%.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생겨서 어제도 이제 SM이 많이 올랐죠. 어제도 이틀 동안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또 이수만 제주주의 대지분을 혹시 모두 인수하게 된다면 1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찌라시들과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공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구체화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던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SM부터 일단 보셔야 되고 SM 라이프 디자인 그다음에 SM CNC 디어유 하이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배터리 소재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코스모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자율주행에는 LG노텍, 현대오토에버, 인포뱅크, 칩셋미디어, MDS테크, 항공우주에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인텔리안테크, 세트리가이, 하나라 에어로스페이스, 의료 AI, 딥노이드, 뷰노, 루닛, 이루다, 미래컴퍼니, 엔터주에는 SM 라이프 디자인, CNC, 디어유, 하이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열 구간이고 조심해야 될 때는 맞는데요. 그래도 뭐 매일매일 재료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꼭 안 사더라도 눈으로만 공부해도 되니까 꼭 공부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